선생님, 헬리코박터는 무엇이고 어떤 위장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리코박터 균은 위 내에 사는 세균을 의미합니다. 위는 굉장히 강산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세균이 산다는 것을 사람의 위 조직을 통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발견한 분들이 노벨상을 타면서 유명해진 균이기도 하고요. 실제 윌이라고 하는 음료가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 균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것이 위 안에 있으면서 어떤 위의 병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약 80% 이상은 특별히 증상도 없고 굉장히 경미한 위염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도 필요하지 않고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환자에 있어서는 소화성 궤양, 즉 위궤양이라거나 십이지장 궤양과 같은 병변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일부의 환자에게 있어서는 만성적인 위 점막 변화, 흔히 위축성 위염이라거나 장상피 화생과 같은 점막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위암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균이 굉장히 임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만성적인 위 점막 변화에 해당하는 위축성 위염이라거나 장상피 화생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 내시경 소견에서 그런 진단을 받으신 분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또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떤 위암의 전환 병변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내시경 소견에서 이런 병변이 나타났다고 하시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위가 만성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위 점막이 얇아지게 되고요. 그와 같은 상태를 위축성 위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상태에서 좀 더 자극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즉 위 점막에 해당하는 세포가 어떤 소장이라거나 대장이라거나 이와 같은 장 점막 세포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바로 장상피 화생이 되는데, 이와 같은 만성적인 위 점막 변화 상태에서는 좀 이쁘지 않은 세포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세포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환 병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그와 같은 만성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균이 헬리코박터 균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해당하는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를 했을 때 그와 같은 만성적인 위 점막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 또는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장상피 화생의 경우에는 가장 흔한 원인이 헬리코박터 균임에도 불구하고 그 균을 치료를 하였다고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위 점막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연구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그런 만성적인 위 점막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환자에 있어서는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위 점막 상태에서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는 주치의랑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헬리코박터 균열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위궤양이 있는 경우,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균을 반드시 치료를 해야만 재발 방지가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조기 위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도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받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위암의 종류 중에서 위 림프종에 해당하는 거의 일종인 말토마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말토마의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위축성 위염이라거나 이런 만성적인 위 점막에 해당하는 소견들, 또는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이런 고위험군들의 일부에 있어서는 헬리코박터 균열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의논해서 본인의 상태가 헬리코박터 균열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